오늘의 공통주제 토론 마지막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두 후보 모두 일자리 공약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순서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제 공약의 모든 하나의 컨셉은 이겁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70% 고용률을 공약했습니다. 70% 고용률 달성하려면 경기도에서만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현재 현 상태로 가면 70만 개 어렵습니다. 잘해야 45만 개, 50만 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약 20에서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회적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따봉마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봉마을 6,000개 만들 겁니다. 일자리 3개씩 넣어서 18,000개 만들 거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기반형 일자리입니다. 바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정책 마련해서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요. 문화, 예술 이런 쪽에 큰 일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김진표는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기업들을 대거 경기도로 끌고 와야 합니다. 제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설득해서 2년 동안 끌어왔던 LG 디스플레이 파주에 유치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법 이제 폐지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권 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세계 초첨단 기업 그리고 우리의 강소기업이 함께 R&D 융복합을 하는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곳에 쌍둥이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 또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150만 자영업자 문제, 은퇴한 어르신 문제,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모두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 분의 경기도 일자리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앞서의 공통주제 토론과 마찬가지로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후보별로 총 3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3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남경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진표 후보님의 과거의 경륜과 업적은 아주 저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그 수도권 정비법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경기도를 많이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실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 하셨는데 국가균형 발전 정책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 성장이 많이 억제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느끼시지 않으시는지요? 국가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2년 동안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계속 32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3개의 권역,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개발제한구역으로 획일 규제를 하고 있어서 마치 젖먹이 때 입혔던 옷을 32살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제를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법으로 가서 개발 제한구역은 더 철저히 강화해서 난개발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되 과밀억제 권역을 줄이고 성장관리 권역은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 31개 그 시도를 광역 국토계획을 전면 재개편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과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되는 계획화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정책의 수요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은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지난번 지역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고 수도권은 꼴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보고 전면적으로 개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지식 기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흥과 광명에 한 500만 평 정도의 보금자리 주택 해제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전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의료, 복합, 주거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오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경기 북부의 발전이 너무나 더딥니다. 이 경기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균형 발전, 이 균형 발전이야말로 경기 남북부를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곳을 통일 경제 특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그곳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 혜택과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줘서 그곳에 사실 개성공단이 지금 이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쌍둥이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만들어 온 개성공단에서 만들어 온 것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의 이러한 특별의 대책을 통해서 북부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저는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근데 이러한 경제 성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행복해지려면 사실 공동체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려면 사실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김진표 후보님의 공약 일자리를 보면 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공약은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흥, 광명 그 지역에 이 스마트 콘텐츠 밸리와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든다든지, 또 제가 출마 선언 때부터 주장했었던 경기도 북부의 쌍둥이 개성공단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의 토론회를 가지고 그 자체를 한 20여 장 정도 되는 대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아직 못 보신 모양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좋은 분 한 분을 찾아서 안산의료생협의 지도자 하셨던 분을 우리 당의 도의원 비례대표로도 추천하고 했습니다. 이 사회적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경기도도에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물건을 적어도 한 3% 정도는 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관제하지 말고 그 소셜 혁신가라고 그러죠. 사회적 혁신가들이 중심이 돼서 창의성 있게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일으키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경제 진흥원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것이 저의 사회적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 중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러한 공약이 있습니다. 선진국 한두 개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또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여성을 몇 시에 범죄가 많은지, 어린이를 위한 범죄가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지, 또 어느 곳에 어떤 유동이 많고, 그래서 어느 곳에 유통업을 내는 게 좋은지, 치킨집을 내는 게 좋은지, 이러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일자리 만드는데 약 7만 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제가 남아주시면 하십시오. 되죠. 네. 남경필 후보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안전 또 이 경제 일자리 만들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빅데이터 문제는 이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관한 두 후보의 구상을 들었는데 이게 마토론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과 쟁점들이 형성돼서 아주 시청자,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도권 토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답변에 대해서 너무 길다 싶으면 주도권자가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 후보나 저나 청년 일자리라고 이제 했는데, 청년 창업을 하는 방법으로 남 후보께서 슈퍼맨 펀드를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 일자리 펀드를 한 2천억 정도 만드는데 경기도가 100억, 또 이 31개 시군이 100억, 나머지는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4개의 펀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는 그런 내용의 일자리 펀드, 또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경기도 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창업을 전문 컨설팅 해주는. 그런데 이제 남경필 후보의 슈퍼맨 펀드는 듣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그럴듯한데, 제가 벤처 캐피탈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현실성이 부족하다. 과연 그렇게 투자자를 선별해서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이 슈퍼맨 펀드 외에 다른 청년 일자리 정책 없으십니까? 일단 슈퍼맨 펀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슈퍼맨 펀드는 그냥 평가를 하자면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청년 창업의 문제는 창의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펀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냥 돈만 대주고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안 해준 거예요. 이번에 왜 슈퍼맨 펀드냐면 슈퍼 멘토링입니다. 누가 멘토하느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들입니다. SK케미칼 같은 제조업체, 이마트 같은 유통업체, 파리바게트 같은, 네, 됐습니다. 뭐 다 일일이 열고 안 하셔도 카카오 알겠는데, 같은 아이카이스트 같은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제가 주도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하루에 25시간을 써도 부족할 것이 그런 탑 클래스 기업의 CEO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성의껏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경기도 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150만 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매년 20만 명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20만 명의 일자리를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통합물류센터라든지 조금 전에 남경필 후보가 얘기한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정보 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지원 이런 정도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자금을 늘려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최근에 이제 사퇴했죠.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저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민주화 입법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를 막았습니다. 저희가 입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이 자동차 업계의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약 12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경제민주화의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활성화해서 특히 전통상인 그리고 네. 소상공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역시 참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이 대형 마트나 SSM들이 못 들어오게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입법은 야당이 근 10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겨우 여당을 설득해서 만든 것인데 남경필 후보가 직접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말이죠.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래도 남경필 후보의 협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남경필 후보께서 국민 한 2달 전까지는 절대로 경기도지사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갑자기 이제 출마로 입장을 바꿨는데 한간에는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압력을 심하게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짧게 가부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8년 전에 김문수 지사하고 경쟁했었거든요. 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이고요.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과 우리 도민들께서 남경필 이제는 도지사 한번 하는 것이 맞다. 고민 끝에 결정했고 후회도 없고 계속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그 교육공무원 전환 문제를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예산을 잘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짜는데 공약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재정 안에서 가능해야 됩니다. 권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앙정부 예산 정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평가 인증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면서 무조건 옥조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 평가 인증 제도를 과감하게 도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인증 제도 할 때 무조건 처벌 위주가 아니라 잘하는 곳은 상을 주는 쪽으로 해서 사기를 북돋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는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투여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을 만드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도지사가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데, 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걸 공무원화 다 하신다는 거는 정말 이건 조금 졸속공약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교육부총리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온 공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경필 후보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누리당 정부가 공무원 숫자 안 늘린다는 그것에 너무 얽매여지셔서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도 이미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한 사람당 50만 원씩 매월 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제가 주기 시작한 이후 15만 원을 지금 도에서 주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주는 거 합하면 한 3,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교사들과 지금 초등교사와 차이 나는 한 6, 70만의 갭을 메꿔주면 되는 것인데, 이 메꿔주는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것을 중앙정부가 분담비를 높이려면 교육공무원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공무원이 지금 경기도 전체에 5만이 안 되는데 7만을 더 늘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꼭 필요한, 물론 다 해드리면 좋겠죠. 공무원 숫자가 지금 아마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막 늘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짜 안전 관련 공무원을 우선 제가 도지사가 되면 늘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늘려야 되고요. 경찰공무원 늘려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고, 교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신분의 안전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현실성이 있지,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이분들 7만 명을 다 공무원으로 만들겠다? 저는 중앙정부와 협의와도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대한민국 모든 직종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동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들이 부모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 이유로도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어린이집, 우리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교사들의 높은 사기와 열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맞벌이 부부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국가 경영의 개혁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방정부 장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우리 야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국가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도지사가 그런 정치적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의 나라, 이 오명을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서울시장 후보나 인천시장 후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 그분들이 이 공약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보육 문제, 보육교사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과거에는 가족에서 7, 8명 아이 낳으면 다 키웠습니다. 지금 못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저출산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치열한 상호 검증의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발언으로 1분씩 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제 뜻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경기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지난 5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저 김진표가 도지사가 돼서 준비한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멈춰버린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국가의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또 풀기 어려운 숙제가 생길 때마다 저를 해결사로 찾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제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의 위기 제가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 살리고 일자리, 출퇴근, 전월세, 재난안전 등 도민들의 걱정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듬직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정치가 바뀌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야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하면서 대통령께도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야당 포용하지 않느냐? 왜 쓴소리 하는 사람 쓰지 않느냐? 왜 서로 힘 합하지 않느냐? 제가 이번 선거 과정 그리고 도지사에 당선되면 제가 대통령께 요구했던 그것을 저 스스로에게 기준을 적용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야당 후보도 야당의 인사도 추천받아서 등용하겠습니다. 야당과 손 잡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대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여야가 힘을 합해서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구나. 참 보기 좋다. 새로운 모습 경기도에서 남경필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60분간의 열띤 토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6월 4일 경기도민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후보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